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주말은 제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죠. 조선일보 금요일자 칼럼에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지 6월 11일이고, 오늘이 내가 이 녹화하는 날짜가 토요일이니, 한 15, 16일 됐죠. 16, 7일. 이준석은 지금 정광석화와 같이 그리고 폭넓게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이준석을 씹어 돌리고 죽이기를 시도했던 사칭 우파 유튜버들, 그것들은 우파 아닙니다. 그들이 이준석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그 다음에 TK와 일부 국민의힘의 보수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이준석이를 폄훼하고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약 16, 17일이 지났는데요. 이준석은 확고하게 지금 이준석의 현상과 이준석의 정치 개혁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70년 보수를 이준석이란 젊은 정치인이 확실히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오히려 민주당은 이준석을 벤치마킹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민주당 쪽에서부터 이 개혁을 시도하려 그럽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있는 한 실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기득권들과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아직도 이준석을 폄훼하며 이준석이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매장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길을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정신 차리시고 정신이 황폐화되는 것을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건데요. 조선일보가 지금 가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폄훼하고 이준석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준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칼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칼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윤평중 칼럼이 열린 능력주의가 옳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준석이가 그 내년 지방공천부터 그 자격시험, 소기의 자격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시험이 아니라고요. 그걸 하려 그러니까 김재원을 비롯해서, 그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굉장히 비토를 하고 이준석 죽이기를 하죠.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준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선일보 칼럼들 했는데, 오늘은 윤평중 칼럼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 사족을 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 찍을 텐데요. 조선의 개혁파와 일본의 개혁파 중에서 김옥균과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 또 칼럼을 씁니다. 사카모토 료마, 윤평중이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필진이 쓰는데요. 이준석의 개혁형은 사카모토 료마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은 다른 영상에 찍겠습니다. 료마 아시죠? 그죠? 자, 윤평중 칼럼, 열린 능력주의가 옳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존 롤스의 정의론을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존 롤스의 정의론은 가다가 말씀드렸죠. 그죠? 굉장히 복잡한 책이에요. 근데 그게 사장된 학문이에요. 사장된 책이고.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는 존 롤스의 정의론은 내가 하버드 다닐 적에 우리 교수님이 그것은 벌써 폐기된 이론이고 쓰레기다 하고 했다 그랬죠. 거기서 이 윤평중이라는 이 친구도 586입니다. 진중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 롤스만 읽어본 거야.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존 롤스 읽었다 그랬죠. 지금도 있어요. 그 책이. 그런데 그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피 꼬아서 정의론을 한 500 내 600쪽을 하는데, 그 리포트 쓸 적에 지금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 대학교 다닐 때.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그거를 윤평중이가 갖고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과
그 다음에 존 롤스의 정의론을 갖고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는 명제를 보편적 분배 정의론으로 발전시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는 것이 정이고 동등하지 못한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을 때 불평과 불만에 싹튼다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력이 예리하다. 여기서 기본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준석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적인 사회 과학적인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적인 노동자들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준석이가 대통령 될 적에 그거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아마 들고 나올 겁니다. 사족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진정한 능력주의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버린 한국 사회의 기강과 가치 규범을 되살릴 최강의 치료제다. 공정을 열망하는 오늘의 시대 정신이 열린 능력주의를 불러버렸다. 약자를 살리고 패자와 동행하는 성숙한 능력주의야말로 정의롭고 옳다. 열린 능력주의만이 대한민국을 구원한다. 그러므로 이준석의 능력주의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게 말이죠. 자기 능력만큼 벌고 자기 능력만큼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게 시장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죠? 우리보다 덜 노력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압박을 당했다 그래서 덜 부자한테 더 노력한 사람이 준다는 것은 그거는 전 찬성 못해요. 전 개인적으로. 능력주의 논란이 거세다. 이준석 현상이 중간 기폭제가 됐다. 이준석 당대표는 공정한 경쟁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며 청년 할당제와 여성 할당제를 비판한다. 36살 청년 이준석은 자신의 능력으로 제1야당 대표 자리를 쟁취했다고 자부한다. 반면에 능력주의의 해악을 비난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크다. 능력주의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는 약육강식과 성자 독식의 논리라는 주장이다. 신자유주의적 착취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능력주의가 성자의 우월감과 패자의 죄책감을 부추겨 새로운 계급사회를 정당화한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이게 필자들의 문제점이야. 왜 이렇게 어렵겠어? 어렵게. 능력주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닦은 능력과 업적에 따라 보상받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신분이나 연출 대신 자유로운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자유경쟁 시대의 직관적 호소력이 크다. 하지만 능력주의 담론의 기원은 자본주의보다 훨씬 오래됐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이라는 명제가 기원전 700년경 호모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처음 등장한 것이 당적인 증거다. 능력주의가 시대를 넘어선 보편적 소구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라는 명제를 보편적 분배 정의론으로 발전시켰다.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는 것이 정이며 동등하지 못한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을 때 불평과 불만이 싹튼다는 그의 통찰이 예리하다. 이준석의 닫힌 능력주의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 경쟁을 토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열린 능력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열린 능력주의는 존 롤스의 통찰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 인권 선진국에서 약자 우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 온 데는 철학적, 현실적인 이유가 엄존한다. 이준석의 비판과는 달리 여성 할당제, 청년 할당제는 정당한 차등 원리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이준석은 한국의 트럼프라고 매도하는 진보 진영의 공세는 정치적 선동의 성격이 짙다. 이준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능력주의를 앞세운 점에서 닮아 보인다. 전혀 안 닮았어요. 트럼프가 온갖 차별적 언사로 정치적 올바름 원칙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준석도 한국판 정치적 올바름의 산물인
각종 할당제와 급진 페미니즘을 비판한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엔 명백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막말과 거짓말로 정치적 책임 윤리를 파괴하고 적대와 차별의 정치를 일삼는 반동 정치인이다. 이와 달리 이준석은 청신한 질문의 언어로 바른 정치를 슬퍼하고 공정 경쟁과 공존의 미래를 지향한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 담론이 주목받게 된 맥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한마디로 이준석의 능력주의는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에 대한 반작용이다. 조국 사태나 LH 사태에 절망한 시민들은 능력주의를 문정권이 퍼뜨린 특권세습 사회와 도덕정치의 대안으로 여긴다. 자신의 노력만으론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격차 사회에 분노하는 20대 청년들은 공정 경쟁의 규칙이라도 지켜지기를 갈망한다. 능력주의는 문정권의 부족주의적 네포니즘에 저항하는 강력한 비판 담론으로 성격되었다. 이준석의 능력주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문정권이다. 공정경쟁의 형식만 강조하면 가진 자에게 유리한 닫힌 능력주의로 퇴행한다. 기회평등과 공정경쟁의 결과를 인정함과 동시에 패자 부활전을 도입하고 약자를 존중해야 열린 능력주의가 탄생한다. 진정한 능력주의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버린 한국 사회의 기강과 가치 규범을 되살릴 최강의 치료제다. 공정을 열망하는 오늘의 시대 정신이 열린 능력주의를 부른다. 약자를 살리고 패자와 동행하는 성숙한 능력주의야말로 정의롭고도 옳다. 열린 능력주의만이 대한민국을 구원한다. 이 식자들이나 교수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주 어렵게 말을 해요. 그리고 꼭 비판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이걸 쭉 읽어보면 결국 뭐냐 하면은 이준석의 열린 능력주의가 옳다. 이준석의 능력주의는 트럼프의 미친 짓과 사기와 다르다. 그러므로 진중권이가 틀렸다. 이 윤평중이라는 애도 한신대 교수라 그러죠, 아마. 그럼 얘도 진보학자예요, 진보. 그러니까 오망을 다 비트는 거야. 제가 처음에 한 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존 롤스의 분배론은 말이죠. 너무 복잡해서 현실에 맞지를 않아요. 그건 못 읽어요, 웬만한 사람들. 비비고 와가지고 사회현상을 말하는데 저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거지 같은 책이었다 하는 것만 생각이 나고 비비고 와가지고 얘도 지금 하는 말이 이준석의 능력주의를 문재인의 LH 사태, 인국공 사태, 조국 사태를 끌어들여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더 열심히 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한테 뺏기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했다는 애들이 세습적으로 자기 자식한테 부를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게 노무현과 문재인 시대예요, 여러분. 응? 김대중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냐 하면 말이죠. 아니 왜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더 노력한 사람들을 끌어서 가져가서 더 배불리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나와요. 그리고 왜 직장이나 직업이나 또는 여성이나 청년이나 왜 그게 공고화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죠. 직장은 65세까지 정년이 돼 있고 노동자들은 65세까지 지들이 철밥통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 2030들이 진출할 공간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2030들한테 진출할 문을 노무현이나 문재인이가 닫아놓고 그죠? 그들한테 억지로 할당제를 하고 억지로 정규직화를 시키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고 그들은 더 문이 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할당제와 여성 할당제가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모두 놔두면 돼요. 그리고 너무 지금 대기업 임금이 너무 비싸요. 제가 봐도.
하이닉스가 8천만 원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초봉을. 그럼 하이닉스 들어간 애들과 중견기업에 들어간 애들과 중소기업에 들어간 애들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솔직히. 중소기업에 들어간 애들은 연봉 2천만 원뿐이 안 되고 인상도 안 되고 하이닉스는 초봉이 8천만 원이고 팡팡 올라가고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면은 약자를 갖다가 넓히려면은 강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제어해야 돼요. 이준석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전 그렇다고 봐요. 공무원이 신의 직장이 돼버리고, 그죠? 공무원을 하는데 여성 할당제가 더 많고, 남성의 군 가산제를 없애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 할당제나 청년 할당제나 또는 지역 할당제 같은 없애야지 진정한 평등이 되고, 자유로운 경쟁이 되고, 제대로 된 인재가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기득권하고 싸울 수 있는 기회가 갖고 오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그걸 여성할당제, 청년할당제, 지역할당제를 억지로 막아놓으면은 제대로 능력이 있는 애들이 못 들어오고, 그죠? 기존 기득권을 못 깬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득권에 의지돼가지고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는 료마 그 조선일보 칼럼이 나왔길래 그 문제를 또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